다 가서 사과해 뭐 이렇게 롤링페이퍼를 써서 좀 이렇게 한다고. 그 또 다른 괴롭힘 아니에요? 아 그런가? 아 그렇죠. 정아마 진짜 미안했어. 입 꽉 깨물면. 회사에 불만 많으시죠? 내가 겪는 노동 문제를 제보하세요. 갑질 상담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질 상담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희가 앞서 계속 이제 갑질 상담소에서는 여러분 이런 일 겪으셨을 때 꼭 신고하세요. 참지 마세요.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실제로 사실 한국 직장인들이 뭐 이런 일을 겪고 신고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약간 회사 내에서 좀 약간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직장 문화라는 것이 되게 이제 수동적이고 시키면 일을 하는 그런 성실한 직원을 원하기 때문에 튀는 행동하는 거면 그냥 또 막 다 같이 막 정말 이 상황이 너무 열받아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뒷담을 하다가도 막상 누군가 한 명이 나서서 그거를 회사에 지적하는 순간 다 뒤로 빠져요. 아. 혼자 튀어나와 있어요. 진짜 많죠. 많죠.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제보도 갑질 상담소로 쏟아졌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3년 전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서 회사를 넘어 고용노동부의 인정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팀장은 회식 참여에 소극적인 저를 처음부터 밉상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업무 때문에 회식에 5분 늦은 날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회식에 지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상사가 먼저 와서 대기하고 이게 정상이야? 이 제대로 굴러가는 거야 이거 회사가? 아니 부모님이 어른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정말 너무 억울했지만 대한민국 직장인이 다 그렇게 비위 맞추며 사는 거지 하면서 다음 회식에는 30분을 먼저 갔습니다. 팀장이 자긴 좀 늦는다면서 먼저 먹고 있으라기에 음식도 시켰죠. 팀장님 오시자마자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음식도 시켜놨습니다. 아니 음식을 먼저 시켜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예의가 없네. 이게 지금 팀장님을 좀 기다리고 약간 배도 좀 고파하고 아니 이게 멋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무슨 내가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돼? 아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진짜 유독 더 저한테만 가혹하고 이렇게 비상식적인 태도에 저는 팀장을 직장갑질로 신고한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괴롭힘이 맞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저는 아직도 그 팀장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다른 식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자 얼른들 마무리하고 나가자고. 오늘 저녁에 뭐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 얼른 집에 가세요. 괜찮아요? 네. 아니 뭐야 또 눈치 없이 끼려고 그래. 또 오면 분위기 나빠지는데. 아니 뭐 회식 싫다고 뭐 신고하더니 또 따라오려고 그래? 누군 또 팀장 좋아서 가나. 혼자 살란 척하더니 또 심심한가 보지 뭐. 보통 팀 회식을 팀장이 공지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엔 누구도 이 팀 회식 일정을 저에게 공유해주지 않습니다. 따돌림은 점점 심해져서 이젠 팀장이 있을 때는 사무실에서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아요. 저는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잦고 강도 높은 술자리가 힘들었던 거고 그걸 또 공개적으로 강요하고 망신 주는 행위가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신고한 겁니다. 단합을 위한 회식이나 팀 모임의 필요성을 모르는 꽉 막힌 사람 저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어느 누구도 제 곁에 오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너무 마음이 너무 마음이 네, 아프네요. 마음 아프죠. 투명인간이 그렇죠. 되어버렸다. 네. 뭔가 팀장님이나 좀 높은 사람하고 이렇게 딱 어긋나면 정말 회사 생활을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왜 우리 팀장님이 웃으시네? 제가 항상 카메라 잘 밖에 보이려고 계신 하잖아요. 예. 팀장님이 코웃음을 흐흐흐 치시는데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직장인들 제보가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물론 괴롭힘 당하는 모든 직원들이 고통스럽지만 이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게 좀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표현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외톨이 따돌림 당하는 그 상태는 사실 사람한테 그 고립감, 특히나 이제 직장이라는 곳은 사회인 곳인데 이 사회에서 고립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이게 어릴 때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왕따 뭐 따돌림 당하는 경우에는 어리니까 내가 대처를 못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피해자의 위치에 놓여서 모두가 안타까워해주고 해결해주려고 하고 하는데 사회에 나와서 성인이 돼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게 내가 뭔가 대처 능력이 없나? 이렇게 더 그렇게 되는 수치심으로 거예요. 본인한테 그렇죠. 다가올 것 네. 같아서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이제 따돌림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잘못된 건데
마치 따돌림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오히려 따돌리면서 거기다 또 이제 막 2차 가해를 가는 거죠. 너의 성격이 문제야. 너가 예민한 게 문제야. 그 술 회사 그거 생활에 못 너 안 마셔. 맞아. 예. 이런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따돌림 당하는 직장인들의 고통이 저는 이걸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윗사람하고 틀어졌을 뿐인 거잖아요. 네, 어떤 그런 잘못한 문제 걸로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 그쵸. 오히려 네. 더 정당하게 신고를 한 건데. 네. 좀 회식에서 이렇게 막 기분이 태도가 되어버린 이 사람을 상대하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그게 이제 사실 괴롭힘이 명확한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참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는 거는 본인한테도 좋지만 다른 직원들한테도 좋아요. 근데 지금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팀원들이 더 네. 이렇게 좀 앞장서가지고 네. 이 사람이 신고한 행위를 좀 안 좋게 보고 좀 약간 뭐 거리를 두고 멀리하려고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직원들의 행위도 다 어떤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괴롭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지위의 우월함뿐만 아니라 관계 우월함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수 한 명의 사람을 따돌린다. 이것도 이제 어떤 관계, 힘의 어떤 우월함을 이용을 해서 신체적 고통을,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되고요.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서 그치지 않아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도 해당이 돼요. 만약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했다면 이런 식으로 동료들이 따돌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신고를 했고 눈밖에 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팀장의 눈치를 보면서 팀원들이 이렇게 동조하면서 같이 따돌리는 건데 이거는 어떤 신고를 이유로 따돌리는 행위, 해고하는 행위, 소문을 내는 행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2차 가해가 되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회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분리 조치를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팀장 밑에서 계속 일할 수 없게 그리고 사실 팀장님이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근데 왜 이런 거를 조치를 안 할까요? 그런 건 있어요. 꼭 분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괴롭힘의 범위는 되게 다양하고 행태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할 건 아니고 수준에 맞게끔 행동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팀장이 뭐 평소에 업무와 관련해서도 이 직원을 계속해서 괴롭혔다면 그때는 이제 분리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회식과 관련해서 지금 괴롭힘을 했다라면은 분리 조치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경고만 좀 해주고 네네. 무리하게 회식하지 말라 네. 이렇게 하고 일은 또 같이 잘 할 수 있고 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회사는 지금 그것조차도 안 한 거잖아요. 아예 그냥 괴롭힘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을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고 심지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가 아무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 이거는 명백한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플러스 그 직원들이 따돌리는 것에 방조하는 것. 그렇죠. 지금 방조한 거예요. 회사는 그렇죠, 방조한 그렇죠. 거. 그것도 이게 결국에는 징역형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 부과가 가능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징역형이라고 하셨으면 징역형의 대상은 회사 대표가 되나요? 네, 회사 대표. 방치하는 회사가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팀장님은 처벌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병원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 배를 골고 기다려야 된대잖아. 근데 그렇다고 이걸 범죄로 보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의 영역과 이게 잘못한 영역과 뭐 과태료 부과대상 이런 게 사실 법적으로도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뭐 처벌하는 거는 어렵지만 회사에서 얼마든지 징계 정치 경고나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또는 사과 정도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사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네, 많은데 네. 그런 그 형사처벌 앞단의 어떤 조치들이 제대로 잘 이행되지 않는 게 진짜 좀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사과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지금 따돌림을 한 사람이 이제 조직 구성원의 다수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너희들한테 뭐 그 회사가 이 조직원 다수한테 뭐 어떤 조치를 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다 가서 사과해 뭐 이렇게 롤링 페이퍼를 써서 좀 이렇게 한다고. 그 또 다른 괴롭힘 아니에요? 아 그런가? 아 그렇죠. 정아마 진짜 미안했어. 입 꽉 깨물 뭐 이렇게. 이렇게 따돌림 행위를 했을 때 회사가 어쨌든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다 같이 서로 융합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조치인지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 같이 이제 좀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저 직원한테 얘기를 하고 저 직원의 또 이야기를 듣고 서로 간에 이제 오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푸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는 문제는 뭐냐면 팀원들도 문제지만 결국 팀장이 지금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맞아요. 팀장이 있을 때는 누구도 말을 안 건다. 네. 그래서 눈치 보는 거죠. 예. 이 경우에는 그래서 맨 처음에
처음에 뭐 술자리에서 막 이렇게 강요하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거기서는 오케이 뭐 이렇게 뭐 경고나 뭐 사과로 끝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직원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따돌림을 지금 막 오히려 주도하는 거 이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징계 내려야 돼요. 회사에서 징계를 네. 해야 되고 네, 그래 이런 팀장을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징계하지 않는 회사는 진짜 과태료나 형사처벌 네. 대상까지 될 수 네. 있다. 그래서 이렇게 따돌리는 게 굉장히 문제적인 행위다라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알 수 있게끔 경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팀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한 줄 평 해주신다면요. 집단 따돌림은 괴롭힘입니다. 특히 괴롭힘 신고를 했다라는 이유로 따돌리고 회사가 이를 방조하는 것,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맞아요. 범죄 행위죠. 회사가 진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괜히 형사처벌 규정까지 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성인으로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 경험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진짜 좀 마음에 와닿아요. 투명 인간이. 그러니까요. 다 같이 그냥 돈 벌러 온 건데 네. 다 같이 열심히 네. 일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누구를 막 왕따를 시키고 더 힘든 네, 왕따를 시키면서 뭐 쾌감을 느끼는 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근데 뭐 다 눈치를 보는 거겠죠. 팀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사 권한도 있고 하니까. 팀장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그런 식으로 남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앓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런 사연이 있을 때는 저희 갑질 상담소로 언제든지 제보해 주세요. 같이 고민하고 싸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갑질 상담소였습니다.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